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행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고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중한 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관계자분들과 또 줌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는 범환경 관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상하수도의 선진화를 위해서 앞장서 온 물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날을 기념하고요. 앞으로의 협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준비한 자리입니다. 오늘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과 관계자분들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기념식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협회장님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전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반기문 이사장님의 기조 연설과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협회 회원들의 축하 메시지와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그리고 20년사 책자 헌정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한국상하수도협회 공로상 및 감사패 전달식, 그리고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될 텐데요. 특히나 오늘 공모전의 최우수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의 발표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을 활짝 열어주실 개식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식사는 이용섭 한국상하수도협회장님을 대신해서 진광현 상근 부회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섭 협회장님의 개식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상하수도 협회장 이용섭입니다. 올해 한국상하수도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환경부 김동구 정책관님과 온라인을 통해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명예로운 상을 받으신 수상자와 공모전에 입상한 대학생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보편적 물복지 실현과 물산업 육성, 상하수도 선진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며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물산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우리 협회가 최고의 권위와 유상을 가진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힘과 지혜를 더해주신 회원님들과 상하수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상하수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부, 지자체 등과의 공동 연구, 정책 개발과 건의, 회원사 기술 지원과 컨설팅 등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물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와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뒷받침, 물산업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선진 상하수도 기술 정보의 제공, 그리고 기자재의 신뢰성 있는 인정, 상하수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맞춰 각종 상하수도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수도 시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기술 지원, 자격 제도 운영, 깨끗하고 선진화된 물 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든 환경 ISC 안정화와 HRD 사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수돗물 사고 안전보험제도,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여 혁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출범 이래 사업과 조직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될 만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물산업 전반에 걸친 우리 협회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관 산학연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각 분야 회원들과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시대 정신인 상생과 동반 성장의 깃털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탄소 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대응 등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린 뉴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지난 20년 우리 협회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고 그에 걸맞는 갈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에 굳게 발딛고 50년, 100년 후 한국 상하수도 협회의 당당한 역사를 위해 새로운 미래의 길을 개척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하고 소통해 나간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길이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협회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회원님들과 상하수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 상하수도협회 협회장 이용섭 대독.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정말 물산업을 선도해 오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 유엔 사무총장이셨고 지금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반기문 이사장님의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 이용섭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님, 안병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한국상하수도협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오미크론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번 행사가
전면 온라인 행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 20년간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한국은 비교적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깨끗한 물은 국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힘을 쓰고 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엔은 2015년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를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에서 6번째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물 관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 지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탄소를 무한정 배출하면서 이룩하였던 우리 인류 사회의 산업과 생활의 양태를 완전히 전환해야 하는 매우 지난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탄소 배출이 현재보다 더 증가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을 꼭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 분야도 탄소 중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이고 따라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던 점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물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화 이래 인류는 눈부신 경제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했고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초래되었습니다. 환경 파괴로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들은 인간들과 접촉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사스에서 이번 코로나19까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거의 모두 인간과 동물들 모두에게 감염되는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미중유의 감염병 확산, 즉 코로나 팬데믹은 바로 이러한 인류의 환경 파괴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또한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가장 놀란 기상이변은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섭씨 45.9도일 정도로 추운 곳인데 지난해 여름 영상 섭씨 48도까지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일어나 인류를 포함하여 모든 종의 70%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종말론적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모든 방면에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 10년 재임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서 인류의 지성이 힘을 모은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인류는 산업화 시대 이후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연구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 송도에서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 파국점인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여름에 열린 제54차 IPCC 총회에서 승인된 새로운 보고서는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섭씨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국이 10여 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에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 유로피안 유니언, 한국,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도 2060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해 11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COP26에서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약속한 탄소 배출 목표들이 진정성을 가진 것인지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명실상부한 지구적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탄소 중립을 정말 이뤄낼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총회에서 글라스고 기후 합의, 글라스고 클라이밋 팩트가 채택되어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함으로써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속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도국들이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재원을 2배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석탄 완전 퇴출, 페이스 아웃을 이루지 못하고 석탄의 단계적 감축, 페이스 다운이라는 어정쩡한 합의가 채택되었고 탄소 중립도 2050년이라는 명확한 목표 대신에 금세기 중반경 by and around the mid-century라는 애매한 말로 합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 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인류의 경제와 생활 전반이 탄소 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앞으로 30년 동안 매년 7%씩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재작년에 마침 세계 배출량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위축을 생각해 보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와 고통을 수반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넘어 미중유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비롯 여러 차례에 걸쳐 2050 탄소 중립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탄소 40%를 감축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원회의 계획 중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원전을 사실상 배제한 탄소중립 로드맵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원전 없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로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축소하려던 프랑스와 영국도 원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원전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탄소 중립 2050의 핵심 대책으로 원전을 늘리기로 했으며 빌 게이츠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은 안전한 원자력 발전에 있다고 하면서 원자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의 확대 추세는 현재로서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유는 지난 2월 2일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 에너지, 그린 에너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의 실현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활용하기는커녕 애써 포기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역시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6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0년마다 섭씨 0.18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기온 변화는 강수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은 지난 106년 동안 10년마다 16.3mm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과거 30년 평균 강수량은 124.1mm 증가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수질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기온 상승, 폭염 증가, 짧은 장마, 하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녹조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치수 정책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향후 물 정책을 세울 때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고 최소한의 정치와 최대한의 과학으로 기후 미래에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고해보면 제가 살아오는 동안 물의 환경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제 생활 주변에 가재까지 사는 7수 개천이 있었지만 청장년기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하천이 공장 폐수와 생활 옷으로 시커멓게 오염되었습니다. 다행히 장년기를 지나며 하천에 물고기와 새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우리는 대규모 치수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말랐지만 지금은 한강에 잠실 수중보와 신곡보를 만들어 사시사철 물이 가득한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양댐, 4대강 사업, 새만금 간척 사업 등등 짧은 역사에 수많은 대규모 치수 사업을 해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부분적인 실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 모두를 우리의 미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 수질,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K-워터 통합 물 관리를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의 최소화와 과학의 최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의 기후 정책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탄소 중립 2050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거기에 투여될 막대한 국가적 에너지는 낭비되고 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강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6번째 목표가 물과 위생에 관한 것이며 그 첫 번째 세부 목표는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9.2%, 하수도 보급률이 93.9%입니다. 안전한 식수의 이용 가능성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물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합당한 국제 기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DA의 8% 수준을 저개발국의 식수 공급, 하수 처리, 수질 문제 해결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ODA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6번과 관련한 국제적 기여는 아주 낮은 형편입니다. ODA에 관한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ODA 비중은 GDP의 0.15% 수준으로 이는 OECD 37개국 중 36번째입니다.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린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SDGs 6번의 지구적 실현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 2050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험난한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탄소 중립의 실현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물 문제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20년의 역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사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상수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기문 이사장님께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주제로 해서 저희에게 또 축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어쩐지 앞으로 20년 동안 저희가 더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의 축사를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허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선진화를 이끌어온 전국 상하수도 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회는 2002년 1월에 설립된 이후 국내 물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인증제도 운영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0년간 상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이용섭 협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4일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물관리의 정신을 포괄적으로 담은 우리 모두의 철학적 입장이자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합물 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국가와 각 유역, 각 지역에서 잘 반영되고 구현되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확산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강조되는 상하수도 분야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통해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고, 탄소 중립을 고려한 상하수도 기술 개발과 물 산업의 육성 방안도 전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상하수도 협회는 정부와 수도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학회, 기업 등을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하수도 분야 국내 최대 허브 기관으로서 통합물 관리 시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생명이 물의 혜택을 누리고 소중한 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넘겨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상하수도 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가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물관리위원회 허재영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의 축사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와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 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물 분야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과 함께 물 관련 교육과 인증, 연구,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상하수도 선진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해 미래 블루오션인 물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2022년은 탄소 중립 이행의 원년이자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스마트 물관리 실현과 물산업 경쟁력 제고 등 새로운 물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협회 또한 물관리 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상하수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하수도 전문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와 함께 힘껏 도약하는 한국 상하수도 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축사를 해주신 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님, 한국환경공단의 안병옥 이사장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구하미 본부장님, 대한상하수도학회의 김건아 회장님, 서용엔지니어링 박철한 대표이사님, 미국 상수도협회 데이비드 라프란스 CEO님, 영상으로 이분들의 축사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K워터 사장 박재현입니다. 인류의 문명과 위대한 도시의 탄생은 모두 체계적이고 안전한 상하수도 구축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산업과 도시를 일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상하수도의 선진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하수도 선진화로 국민의 행복과 사회 번영을 이끌어온 한국 상하수도 협회 설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안전성은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한국 상하수도 협회와 회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등으로 시대가 급변하며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 상하수도 협회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워터도 협회와 더불어 상하수도 분야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 상하수도 협회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왕성한 기운과 활동으로 우리나라 물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 속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20년간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상하수도 전문기관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 정보를 집약해서 제공해 왔고 또 관련 인력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민관 그리고 산학연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그간 다져왔던 네트워크와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이라는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6번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고 우리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20년 역시 한국 상하수도협회와 함께 길을 걸어나갈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20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협회는 물산업 업계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돗물의 인식과 신뢰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안도감과 신뢰감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우수한 수돗물의 상징이자 물산업 100년 대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건아입니다. 상하수도 분야 학술단체인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원과 회원사를 대표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상하수도 인프라의 정책 개발과 현장 대응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는 긴밀한 협력으로 최신 기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업역의 확장을 위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서로의 장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기업 회원사를 대표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년 상하수도의 설비와 운영관리까지 우리만의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수장 관리에 우리 회원사 모두가 함께 기여해왔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외신 깊은 형제 자매와 같이 협회와 모든 회원사가 협력하여 더욱 전문적인 기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Hello to all my friends at the Korean Water and Wastewater Works Association, and congratulations on celebrating your 20th anniversary. I'm David LaFranc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I'm here to express gratitude personally and on behalf of everyone here at AWWA
for the partnership between AWWA and KWWA. Our relationship is worth celebrating. I hope we can be together in person this year at AWWA's ACE 22 conference. It takes place June 12 through 15 in San Antonio, Texas. And it would be an honor to host you on your 20th anniversary and to thank you for the kindness that you have shared with me when I have traveled to Korea. Thank you for being our longtime partner and the amazing work that you do. At AWWA, we greatly appreciate our professional relationship and our friendship. Here's to another 20 years and more.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년 동안을 함께 해주시고 늘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20주년을 기념해서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하수도 분야의 선진화를 이끌어온 한국상하수도협회 20년.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할 것입니다. 보다 좋은 물을 보다 싼 값으로 풍부하게 공급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전신, 한국수도협회 출범의 의미였습니다.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부문까지 아우르는 협회의 필요성이 떠오르고 명실상부한 협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마침내 수도법 개정과 더불어 한국상하수도협회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회원 지원 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고 서울시 불광동 소재의 사무실을 거점으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수 처리 기준을 적용한 최초의 인증을 실시하면서 인증 업무를 개시하여 수돗물 인증 분야의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하였고 단체 표준 인증 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시설의 품질 고도화와 효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 물관리 유공부문 국무총리 단체 표창, 2009년 표준화 유공부문 국무총리 단체 표창 수상이라는 쾌거를 안았습니다. 서울시 아현동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의 수도 1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하여 한국상수도 100년사를 발간하였습니다. 협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표준 업무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선진적인 수처리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협회의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는 교육사업.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원을 신설하고 상하수도 법정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앞장선 협회는 평생교육시설,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 수돗물 홍보협의회 발족, 수도 사업자와 공동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수돗물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공동연구협의회와 하수도 공동연구협의회를 발족한 데 이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나라 물산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하수도 통계와 물산업 통계 작성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 11개 국가, 17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매년 해외 전시회 참가와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 협회는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변화하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듬해 2016년 협회의 오랜 수건인 사옥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표준인 KS 인증기관 지정으로 다시 한번 협회의 인증 업무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물산업의 선진화와 효율화,
이를 목표로 수도기술발전협의회,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물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2020년 물 분야 정책 선진화 포럼에서 선진적인 물 관리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국내 최대 규모 국제 박람회 워터 코리아. 워터 코리아는 2002년 이래 해마다 개최하는 기념비적인 행사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물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전국 상하수도인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입니다. 현재까지 18회를 맞이하며 매년 평균 160개 업체가 참가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개최하는 우리나라 물산업 대표 박람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와 상수도 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동안 쌓아온 물산업 인재양성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환경 ISC의 여러 단체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환경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출범 20주년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더 큰 비전과 미션을 제시합니다. 선진 상하수도 서비스로 실현하는 국민 행복. 드높아지는 삶의 질.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새로운 출발선 앞에서 국민을 위해 앞장서는 사명감으로 내일을 향해 더욱 거듭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예,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협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요. 그동안의 성과와 또 협회 회원분들의 노력을 기록한 책자도 함께 만들었거든요. 지금부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20년사 책자 헌정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정식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20년의 성장을 함께해온 협회 임직원의 참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정식에는 저희가 설립이 됐던 해죠. 2002년에 입사하신 직원, 그리고 이후에 10년 후인 2012년에 입사하신 직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입사하신 직원, 이렇게 세 분이 20년사의 헌정 멤버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100년 대계 시작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설립된 한국수도협회를 기반으로 험난한 출범 과정을 거쳐 2002년 1월 창립됐습니다. 고건 전 서울특별시장님을 초대 협회장으로 교육사업, 홍보사업, 워터코리아 전시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사업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표준을 비롯한 인증 사업을 추진했고 상하수도 법적 전문교육 실시와 해외 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시작하며 수도사업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 입사해서 이 시기를 함께하신 위미경님께서 2012년에 입사하신 임대원님께 20년사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물산업의 표준화, 전문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8년 아현동에 통합청사가 마련되며 협회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물관리 표준의 제정과 인증 업무를 확대했고 교육연구원을 신설해서 교육사업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수돗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정보 교류와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해서 이 시기를 함께하신 임대원님께서 2022년에 입사하신 박희안님께 20년사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관리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대된 시기가 이어집니다. 협회는 출범 13년 차인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며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하수도 공동연구협의회 발족, 수도기술발전협의회,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 물분야 정책선진화 포럼 등 회원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워터코리아를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물분야 전문 전시회로 성장시켰고 그간 축적한 물산업 인재 양성에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부나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발족시키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입사하신 신입사원 박희아님께서 진광현 상근 부회장님께 마지막으로 20년사 책자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회의 역사를 함께하신 직원분들로부터 20년사 책자가 전달돼서 다시 한번 상근 부회장님께 헌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중앙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0년간을 함께 협회와 해주신 모든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와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로자 표창과 감사패 수여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준비한 순서입니다. 수여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상근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공로자 표창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부문 서울특별시 정덕영 산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님 대표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민간회원 부문 대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양재근 대표이사님, 특별회원 부문 단국대학교 현인환 명예교수님. 먼저 서울특별시부터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 서울특별시 귀기관은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이용섭,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와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로상 양재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원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공로상 현인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이후에 세 분이 함께 또 사진 촬영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협회 발전에 기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공로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0년도 더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호명해드린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현 울산광역시 전 부시장님, 김선배 수경산업 대표이사님, 김동환 환경경영신문 발행인님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주봉현 울산광역시 전 부시장님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주봉현, 귀하는 그동안 한국상하수도협회 설립과 우리나라 물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20주년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이용섭.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물산업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눈으로 웃으시는 건 다 보이거든요. 네, 활짝 웃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환경경영신문 발행인이신 김동환님, 감사패 김동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김동환님의 기념사진 촬영 후에 세 분 다시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 분 중앙으로 함께 이동하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물산업 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세 분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협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고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모를 해서 전국의 대학교에서 무려 32개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지난 1월에 예선 심사를 마쳤고요. 오늘 오전에 최종 심사를 마쳐서 저희가 최종 상위 6개 팀을 선발했습니다. 학회장상 3개 팀, 협회장상 2개 팀, 환경부 장관상 1팀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시상은 먼저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상의 김건아 대한상하수도 학회장님을 대신해서 연세대학교 최익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물환경학회장상의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님을 대신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성필 박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장상의 차영란 한국광고홍보학회장님을 대신해서 고신대학교 정혜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학회장상을 수상한 3개 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상 경상국립대학교 영CC팀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상 경상국립대학교 남도원 박규리, 위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대한상하수도 학회장 김건아. 네, 상장과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부상으로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물환경학회장상 고려대학교 UWR 축하드립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물환경학회장상 고려대학교 박상준 최민호,
B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안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물안경학회장 이호식.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광고홍보학회장상입니다. 수원대학교 물론이지.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당하게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수원대학교 장준성, 최준석, 한찬희. B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안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광고홍보학회장 차영란. 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상하수도 협회장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협회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은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두 팀을 호명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 충북대학교 에이스, 이화여자대학교 누수방범대 두 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충북대학교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 충북대학교 이진승, 박대솔, 최승민, 김덕현. B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안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이용섭.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물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 이화여자대학교 유세연, 이혜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네, 협회장상을 받은 두 팀 모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환경부 장관상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상은 한정혜 환경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김동구 물통합 정책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환경부 장관상 서울시립대학교 아리수 아메리카노 축하드립니다. 네, 팀명부터 아리수 아메리카노 뭔가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환경부 장관상 박현기, 이재윤, 이주원, 이성경. 위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물 분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환경부 장관 한정애. 네,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부상으로는 상금 5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와,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대단하시네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동구 환경부 통합정책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우승한 팀의 발표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가 모두 수상하신 팀께 다시 한번 시상하신 팀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고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의 아이디어 발표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리수 아메리카노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수 아메리칸 팀의 박현기입니다. 네,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페에서 수돗물 음료 할인 판매 정책 제안, 즉 아리수 아메리카노 판매 정책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어떤 물을 주로 드시나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페트병에 담긴 물 혹은 정수기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페트병에 담긴 물은 수돗물에 비해서 약 530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키며 정수기의 경우 무려 1322배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보았을 때 단순히 수돗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상하수도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 36%가 수돗물을 직간접적으로 음용한다고 하는데요. 해외를 보았을 때 영국의 경우 약 90%, 미국의 경우 82%, 일본의 경우에는 78%가 수돗물을 음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수돗물 음용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질 검사 항목 수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합니다. WHO 조사 결과 122개국 중 약 8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미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음용이 바로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수돗물 마시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안전에 대한 의심,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병 축제를 개최를 하여 수돗물 음용률을 40에서 70%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바와 레스토랑에 무료 수돗물을 배치를 하고 물 그랑프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수돗물 음용률을 60에서 70%까지 상승시켰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연스러운 수돗물 음용 경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돗물 음용 경험을 준다면 수돗물 음용률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돗물 음용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돗물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수돗물 음용 경험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카페를 선정하였습니다. 카페에서 정수 대신 수돗물을 사용하여, 즉 아리수를 사용하여 음료를 제조할 시 할인해주는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때 아메리카노가 평균 한 잔당 350ml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리수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판다면 상하수 분야에서 탄소 중립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관한 인식 개선과 경험 제공을 통해 수돗물을 음용하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이디어의 세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 실태와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인 120여 명, 카페 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카페에서는 약 88.5%가 정수기를 사용한다라고 대답을 하였는데요. 대부분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 얼마나 정책 실현 가능성이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찬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인 78.4%가 아리수 아메리카노를 음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카페 측 61.5%가 저희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웃도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저희 정책은 실현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대 의견도 좀 들어보았는데요.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이제 카페다 보니까 커피 맛을 해치거나 향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수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아리수와 정수를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웠으며 커피 맛이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물의 경도 역시 아리수가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리수는 커피 맛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피 제조에 가장 적합한 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반대측의 우려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 정책의 세부 개요,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저희는 정수가 아닌 수돗물을 이용한, 즉 아리수를 이용한 음료를 만들어 판매를 할 시 약 10% 정도의 할인 금액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을 합니다. 이를 저희는 이제 최근에 많은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적용을 해 보았는데요. 키오스크 앞을 보시게 되면 저 표시된 것처럼 수돗물을 눌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캐릭터가 나와서 저감된 이산화탄소량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보호를 하고 있다는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카페 측에는 이렇게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증마크 스티커까지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정책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와 정부의 협약 그리고 소비자의 행동을 통해서 카페, 정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소비자의 경우 가격을 할인돼서 살 수 있다는 가격적인 이득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감된 탄소량을 보여줌으로써 그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만족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며 그 수돗물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까지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그 세대가 어려질수록 그 수돗물 음용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 저희 정책을 적용하게 된다면 그 기대 효과는 더욱더 증폭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비자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충분히 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 친환경 마케팅을 통해서 카페에서도 이익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마케팅을 진행하는 카페가 이제 S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종이 빨대 사용이라든지 텀블러 할인 정책과 같이 친환경적인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협약을 통해 아리수 아메리카노 협약을 맺은 카페는 인증마크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서 친환경 마케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카페 측에서는 가격 할인 이상의 마케팅 효과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 대중들은 과거보다 그 환경 인식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깅이라든지 에코백 사용과 같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환경 행동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면 카페 측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저희 정책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적 효과인데요. 저희는 저희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얼마큼 많은 탄소가 저감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서울시 주요 5개 지역구에 약 200개의 카페를 대상으로 평균 한 업소당 몇 명이 방문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약 104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50%가 아메리카노를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아메리카노 평균 사용 물의 양이 350ml이기 때문에
이를 정수 대신 아리수로 바꾸게 된다면 한 잔당 약 118.3g의 탄소가 감축이 됩니다. 이를 앞서서 저희가 조사하였던 아리수 아메리카노 음용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78.4%가 사 먹는다고 가정을 하였을 시 한 곳에서 하루에 저감되는 탄소의 양은 4,800g 정도가 되는데요. 이를 전국 단위로 늘리게 되면 하루에 약 400톤 가량의 탄소가 저감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는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기 위해서 탄소세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IMF에서 탄소 1톤당 약 9만 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따라서 400톤의 탄소는 약 3,600만 원이며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였을 시 131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메리카노에만 적용을 하였으며 카페에서 판매되는 기타 차나 음료에도 적용을 할 경우 그 기대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처럼 카페에서 수돗물을 음용을 해서 그런 수돗물 음용 경험을 토대로 카페를 넘어서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메리카노 한 잔이 아니라 수돗물을 음용하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차원적인 탄소 저감을 넘어 수돗물 음용의 마케팅 효과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책은 앞으로 수돗물을 마시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이 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 아니라 아리수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팀답게 아이디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꼭 실현되는 그날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 행사의 모든 순서가 이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협회 20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줌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힘차게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20년에도 저희가 물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상하수도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이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소속기관 채팅창에 연락처와 또 성함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을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고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